이슈 앤 토크 첫 번째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1940선에 겨우 턱걸이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발 부분에 대해서 월말 효과의 방어조가 나오긴 했는데요. 과연 추가 상승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코스닥이 전고점 다시 돌파를 하면서 57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중소형주의 랠리가 상당히 많이 가동이 됐고 금일 같은 경우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낸 종목들이 속출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옥석가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형주 계속 끌고 가도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아이고 말 많고 탈도 많습니다. 가장 장기전이 가고 있고 외국인들 역시 매도 압박이 가장 장기전으로 가는 것과 지겨울 정도인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인 문 닫힌 개성공단, 남북 경협주의 먹구름이 온 건 사실입니다. 주말 내내 도배가 되었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그래도 그 부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주가의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우상향해도 되는지 남북 경협주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지지부진했었죠. 답보 상태, 즉 옵션 만기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시장의 프리미엄 빼기 작업이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는 게 이제 A, B, C, D라는 것은요. 결국은 그 이니셜 부분에 대한 영문자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겨우겨우 외국인의 팔자세가 조금 진정되는 하루 속에서 기관의 매수세로 그나마 방어를 했습니다. 1940선 겨우 턱걸이를 했는데요. 우리 나무르멘토 오늘 장 어떻게 좀 봐셨나요? 일단 계속 정말 재미없는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이죠. 예, 뭐 철저히 지수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해드렸지만 계속 말씀해드립니다. 이 지금 뱅가드 물량 빼고 나면은요, 외국인은 분명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기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뱅가드 물량이 지수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탄탄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중국을 비롯해서 이 브릭스 국가들의 주가 흐름들은 좀 약화된 모습이거든요. 그 속에서 지금 굵직굵직한 지표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이제 IT 종목 정도가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머지 소재 산업재군들은 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썩 좋지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침체 국면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철저히 유틸리티, 통신, 유통, 의약 등의 경기 방어주와 내수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글로벌 이제 제조업 경기 회복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겠고요. 또 지금 FOMC 회의라든지 ECB 통화정책회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좀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대외적인 변수 부분에 대해서 FOMC 부분 그리고 또다시 이제 ECB 쪽의 기준금리 부분의 결정 부분과 그러니까 추가 정책 여부까지 보는데요. 일단 이탈리아 정국 자체가 좀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요. 나무르멘토 전반적으로요. 현재 지금 뱅가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7월 둘째 주쯤이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실은 시장의 시나리오상으로는 6월 달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지금 외국인들이 그나마 소폭이나마 사주고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할까요? 우선 지금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고요. 엔저가 너무 좀 강하게 되었던 부분 또한 무가에 줬죠 이번에 FOMC에서도요. 있었고요. 또한 이제 외국인들 뱅가드 펀드의 물량에서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과 그리고 1, 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많이 나왔긴 했지만 쇼크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4월 달은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점진적으로 이 뱅가드 물량에 대한 지금 이제 반환점을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 한 지금 잔존 금액은 한 4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4월달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 중에서 하나는 미국의 QE3 조기 종료 가능성들이 언급되면서 미국의 증시가 좀 충격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2.5%대로 지금 답보 상태가 나타나면서 이 조기 종료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월 달은요, 4월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7월 되기 이전에
이미 이제 5월부터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 부분 속에서 뱅가드 물량이 계속 좀 발목을 잡는다라는 의견이 좀 답부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면 신창훈 멘토 그 엔저 효과 부분이요. 사실 이제는 엔저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발목 잡는다는 이제는 핑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핑계 같아요. 묵과를 지금 시켜주고 있으니까 전 세계 증시에서 시장들이. 그러면 여기서 결국 돌파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대형주 쪽에서 결국 그 돌파구들을 찾았다라고 보시나요, 혹시? 글쎄요, 찾기가 이제 뭐 일단 저는 삼성전자 부분인데요.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4 나오면서 이제 돌파를 찾기는 찾는데 이제 확실하게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거고요. 방금은 남원장님께서 이제 다 말씀은 뭐 대외적인 요소는 다 있는데 그 기본적인 요소가 최근에 이제 사생결단식으로 이제 일단 돌파의 가장 문제 부분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인데 그 외국인이 매도를 왜 하느냐 물론 뭐 뱅가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선물에 연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선조 규모 그 2조 7천 넘긴 그 굉장히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선물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선물 평균 가격대 이제 매물대를 보면 이 평균 가격대가 2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 외국인들이 많이 먹었다가 조금 반납을 하는구나. 정리를 하고 지금 크게 못 먹었어요. 잘못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저번 그 3월물처럼 레이스가 안겨가지고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아침 그 선물 요즘 그 분봉을 보면 아주 그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분봉 보면 그 아침부터 이제 치고 나오거든요. 아침부터 이제 꼭 매일 지금 일주일째 아침부터 이렇게 치고 납니다. 이게 3분봉인데 치고 나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걸 방어하겠다. 근데 봉하겠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요즘에 보시면 전에 과거 한 2년 전에도 외국인이 더 강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외국인이 일사불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금공단이 실제로 일사불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물 부분에서 외국인이 코너로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장 자체를 1900 이하 갔을 때, 1900포인트 이하 갔을 때 전 뭐 1940 간다 했는데 저는 그 삼성전자를 빼고더라도 엔저 그 돌파를 빼더라도 선물 구조상으로도 주가는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쇼커버링송으로 좀 환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매도분에 따른.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가장 큰 특징적으로 좀 잡아봤던 게 있어요. 희망이 좀 보이셨나요, 혹시? 글쎄요, 주가가 아침에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일단 지금 궁극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적으로 300일 이평이 지지 여부거든요. 제가 이제 400일 하방 이탈해서 400에서 돌파할 것인데 지금 300일 이평에서 계속 치열한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방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화면 한번 비춰주시면 이제 검은 게 이제 이 원화지거든요. 원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를 이제 비교했는데 우리나라가 원화가 생각보다 약세 때보다 원화가 강세 때, 원화 강세 때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때 이제 원화 1,100원이 이제 이 자리거든요. 1,100원인데 지금 오늘 이제 원화가 1,100원 깨지는 그런 부분인데 1,100원 이상인데 1,100원 곧 깨질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그 사이 이제 원화와 우리나라 주가는 항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달러 엔의 그 뭐 약세 이거는 이미 고정된 것 같고요. 추가적인 약세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 지만 저는 원화의 강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데 원화가 계속 강세로 보이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원화가 1,100원 되면은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화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1,100원대 부분에 들어왔죠. 1,100원대 거의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지금 1,107원이거든요. 요즘 5원 뭐 4원. 그래서 1,100원 이하만 가면 주식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달러는 엔저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는 원달러 환율의 추이 자체 이제 1,100원 부분에서 이제 깨지는 부분에서 긍정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엔저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주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수급 부분 갖고는 방어조차가 안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FOMC 회의, ECB의 기준금리 결정, 또한 G2에서 제조업 지표 부분이 나오죠. 과연 이제 확장 국면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면 또다시 위축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굵직한 이벤트 속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신창원 멘토, 시장 영향 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 기준금리와 뭐 동결이겠죠? 글쎄요. 저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인하 쪽을 인하 쪽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
이번에 지난달에 이제 기준금리 동결했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무제한 공급 통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 우리나라가 시시하지만 통화는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네네. 무제한 공급을 해가지고 건국 이래 최고의 통화량인데 그 통화는 더 이제 제가 볼 때 통화란 게 이제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 5만 원짜리 이후에 네. 그 5만 원짜리 발급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5만 원짜리 잘못 발급했다 굉장히 돈이 없어졌다 이런 네. 말이 나오거든요. 통화 증발이 심하다 이래 나오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들고 일하는 게 상반기에 지금 경제가 2% 이하 이제 발전될 것이다. 그래 되면 신정부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뭐 개성 리스크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단은 금리는 저는 조금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네. 그러면 예. 그 금리 부분에 대해서 인하된다는 건 결국 엔저 부분에 대한 방어 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방어 유럽 선진 시장 쪽으로의. 예. 그러면 이 FOMC 부분도 대충 어바웃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예. 우리나라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생각하셨던 결론으로 도출이 된다. 저는 주가가 제가 뭐 수익을 말하다 주식선생님 계속 네. 이야기했지만 저는 1980포인트 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1980까지. 예, 8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저는 간다주의입니다, 지금. 네. 예, 왜 그러냐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삼성전자가 빠져가지고 조정받았으면 괜찮아. 삼성전자가 전혀 안 빠진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아주 아름답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 삼성전자가 빠지고 이제 조정을 받았으면 이 주식이 이제 전체적으로 무거운 모양인데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안 빠지고 받았다는 것은 다른 주식이 급하게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식이 지금 지금 지수는 사실 삼성전자 몇몇 종목 빼고 나면 지금 지수는 1800포인트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빠진다. 그러면 다른 주식 분명히 뜰 것이다. 그럼 삼성전자 안 뜨냐? 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때 삼성전자를 이제 저는 180만 올려 보고 있다 이랬는데 저는 주식을 이제 물론 비관 논자인데 네. 지금 자체는 주식을 굉장히 이제 호전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모든 전 종목 부분에 특히 삼성전자까지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이 아니라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멘토. 이 앞에서 이제 우리가 ECB의 기준금리 부분의 결정 부분에 이제 색깔을 좀 들어봤는데요. 자신의 전략을 신창원 멘토에 G2G 접지표 조금 불안불안해요, 지금. 네, 예, 미국발, 중국발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제조업 지표들이 지난달에 전부 다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지만 철저히 제조업 중심으로 살아남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선진국 중심의 어떤 시장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지수가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FOMC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점의 차이인데 시각의 차이가 되겠지만은요. 이러한 부분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하 쪽으로 보세요? 예, 저도 0.25% 정도, 예, 25bp 정도 인하를 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또 제가 치킨 메뉴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더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좀 주셨네요. 그러면 이번 주는 악재와 호조가 공존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네.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 박스권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한 1920포인트에서 1960포인트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 잠시 제가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선을 한번 그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하방 추세선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지점을 지금도 이제 역시 통과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태위태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지지가 또 된다면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도약이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가장 큰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주는 1920포인트를 방어를 해내야 되고 이쪽으로 한 1960포인트 정도 내에서 철저히 선물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의 지수가 몇 포인트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1920에서 1960포인트 사이에 어떤 박스권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드는 웹도덕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병고 구간이다라고 나무르멘토가 해석을 해주는데, 하지만 지금 코스닥은 또다시 한번 신나게 랠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형주 쪽에서 나무르멘토의 전략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코스닥에서 주요 이슈, 아니면 특징적으로 보셨던 건 뭐가 있나요? 예, 계속해서 수급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충분히 계속 갈 수 있다,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해 드린 이유가 지난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하고 있는 유일한 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이 그런 해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거든요. 그럼으로써 일단 5년 최고점이죠. 565포인트를 과감하게 돌파를 했고요. 역시 거래소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스닥의 어떤 강세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요. 또 특별히 이제 유통이나 소매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냈습니다. 그것보다 좀 특징적인 부분은 분명히 이제 대세 상승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가는 말이 훨씬 더 잘 달리거든요. 네. 즉 가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이 가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이제 확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확산이 과도하게 된다면 역시 이것 또한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제 컴퓨터 이 화면을 볼 수 네네. 있다면 네네. 보여드리겠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이 빨간색이요. 네. 지금 2009년 우리 금융위기 이후에 네. 이 빨간색이 대형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중형주의 흐름이고요. 네. 검정색이 이제 코스닥의 흐름인데 네. 2009년 상반기 때 보면 대형주와 그리고 코스닥과 그 중형주의 어떤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같이 갔네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대형주의 랠리가 계속해서 좀 나타났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중형주는 코스닥과 대형주 사이에 어떤 수익률만 나오다가 최근의 흐름을 보면 대형주는 좀 거꾸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중형주와 코스닥의 흐름들이 동반적으로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괴리를 축소시키는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 단 항상 괴리가 다 축소가 돼서 역전이 나타나고 나면은요, 항상 대형주가 다시 달려가던 점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면 중소형주들의 어떤 추가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역전된다면 그 시점은 분명히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겠지만 아직은 역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중소형주 중심의 투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나무르멘토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요. 네. 코스닥 쪽의 비중과 유가증권 시장의 비중을 현금 100%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 쪽에 좀 더 많이 내시겠어요? 투자 금액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의 성향이 안정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1억 정도가 되신다면은 아무래도 7대3, 6대4 정도 네. 거래소 6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래소 비중을 많이 넓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투자 금액 1억을 기준으로 한다면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좀 추구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이제 4대6 정도로 코스닥 우위를 조금 하는 것도 현재까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다만 600포인트 언저리까지가 그 정도 비중이 될 것이고요. 그 정도 600포인트 근접하게 되면 다시 이제 비중 조절에 한 번 더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중소형주 랠리 같이 함께 즐기자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셔놓고는 결국은 유가증권 가격 매력 쪽 부분에서 안정적 투자로 좀 가는 게 맞는 거네요. 안정적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본인의 투자 성향을 무시하고 그렇죠. 추종하는 것은 굉장히 또 그 투자의 맞아요. 역사이클에 말려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과 위험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나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승부를 걸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투자 안 하시고 선물 같은 거 하는 게 낫겠죠만, 그렇지만 주식도 어느 정도의 안정감과 그리고 어떤 그 길게 볼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장기간 롱런 수익률은 좀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비중 조절이 사실은 지난 100년간 미국 증시 투자를 어떤 결과론적으로 분석 리포트를 보면은요, 항상 어느 종목을 선택했느냐의 문제가 수익에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종목을 배분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분이 종목 선택보다 더 중요한
수익의 어떤 근원이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제가 남원장님 말을 좀 더 추가해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남원장님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 100개 종목 상장 분석책 20년 통계를 내봤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몇몇 뭐 상장 폐지된 종목도 있지만 네. 거의 그 신고가 있죠. 네. 신고가. 그러니까 이제 상장 분석 그 상장 분석 신고가 신저가 날이 있습니다. 네. 52주 신저가 날, 2주 신고가 날 이래 보면 신고가 날은 종합주가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100 종목이 플러스 한 95%가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에 걸쳐서 거의 다 났어요. 실적 상관없이. 네, 네. 근데 이제 연중 최저 있죠. 연중 최저는 한 55, 6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하고 종목의 연중 최저는 한 55%, 60%밖에 연중 최고 날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에 걸쳐 다 똑같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코스피 100 종목은 실적이 나쁘나 좋으나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따라간다. 거예요. 예. 또 하나 지금 화면에 보면 이제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여기 이제 붉은색이 이제 미국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근데 검은색이 코스닥이고 여기 청색이 이제 코스피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이 항시 보면 코스닥과 그다음에 코스닥과 코스피 이 이격이 그러니까 이격이 항시 같이 안 가고 똑같다가 항시 벌어졌다가 결론은 뭐냐면 이격 자체가 계속 3, 4개월에 걸쳐서 오락가락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네. 코스닥이 코스피가 안 움직이고 코스닥이 뜨죠. 다음에 어떻게 됐냐? 코스닥이 코피 터지고 코스피가 또 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볼 때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12개월 동안 6개월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근데 6개월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 우리 남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뭐냐면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없다. 그리고 항시 6개월 결론은 1년의 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움직인다. 결론은 뭡니까? 지금 한 2개월째 이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뜨고 코스피는 이제 2개월째 됐는데, 네. 그럼 앞으로 길어 이제 2개월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게 코스닥이고 이 코스피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한 이게 이격이 벌어지면 한 3개월 정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제가 한 15년 통계를 내봤습니다. 봤을 때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코스닥이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대신 저는 거의 말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 상승만 하면 코스닥이 특히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대로 또 코피가 터진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 나무누멘토도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의 좀 더 집중력 강화를 좀 언급을 하셨는데 투자를 시창원 멘토는 당연히 대형주 쪽만 보시니까 그쪽으로 더 집중하자. 맞아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요. 시장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매력 플러스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랠리 부분을 가져갔을 때는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게 가격이 싸다라는 부분이겠죠. 현재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많이 저렴한 구간이긴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일단은 수익 구조를 좀 챙겨볼 수 있는 쪽에 한 표를 더 주셨거든요. 근데 저 주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3개월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했을 때 계좌를 라이징 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오히려 중소 쪽에서 지금 황제주들이 등급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매력이 있고요. 저는 두 분과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린다면 낙폭과대 가격 매력 있는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다른 중소형주와 다른 올라가고 있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해야 될 대형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과연 이 결과가 다음 주 정도에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다음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STX건설이 법정관리 신청했다는 소식 부분에서 일제히 또다시 약세를 보여. 아우 지겨워요.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유동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무누멘토 STX 지겹죠? 예.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지겹다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70, 80년대 물론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율산그룹이라고 있었죠. 율산그룹이라고 우리나라의 최대 성장하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수출한다고 해놓고 배에다가 돌 실어가지고 바닷가에 빠뜨리고 오고 장려금 네. 받고 했던 기업이 있었고요. 그 네. 이후에 뭐 한보철강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방 CN 관련 그룹들이 또 한 번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STX 그룹도 나오는데요. 급격한 확장은요 분명히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STX 그룹의 너무 빠른 성장이
또 이러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요.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불확실성이 생기는 종목은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 속에서 뭐 어느 정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거든요. 이제부터는 점쟁이의 영역입니다. 점쟁이 영역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점치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그냥 빠져나오시면 좋겠고요. 이게 물론 잘 개척이 되어 가지고 정말 큰 좀 윷놀이 같으면 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아니면 도만 나와도 좋은데 백도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좀 불확실한 종목은 철저히 빠져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고 있다면 이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짧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짧게 나오면은요 손해를 이 종목을 통해서 만회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십시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종목들은 일단 빠져나오고 다음 좋은 기업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나무르멘토 같은 경우에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에는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의견인 것 같겠고요. 또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은 짐 빠지는 부분에서 힘들게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손실난 종목들 저희 주식승천 멘토 클리닉을 통해서 계좌를 조금씩 순차적으로 조금은 긴 호흡을 가지고 수익 구조로 챙기시면 원금 회복은 어떠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창원 멘토 이 에스텍스 그룹 진짜 말 많고 탈 많은 거 정말 이게 제2의 한보 사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뇌관이 터질 만큼 터진 거예요 이제. 예,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은행 은행들이 그 서민들한테는 악질적입니다. 굉장히 악질적이죠. 맞아요. 예, 서민들은 악질적인데 글쎄요. SX 그룹이 저도 정권회사에 뭐 20 한 몇 년 있었는데 SX 어느 날 갑자기 짱 떴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과연 대출을 누가 해줬습니까? 난 그 대출 해준 사람 능지처참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출이 없었으면 그룹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대출 자체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대출 자체가 묻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STX 그룹이 꽝 컸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대나 이런 부분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STX 그룹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회사가 크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드는 부분인데 그 피해는 우리 개인들이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과연 뭐 제가 볼 때 STX 그룹 자체를 없애기에는 지금 부담스러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가 어떻든 뭐 법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게 해가지고 우리 개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커요, 이 그룹이. 네. 근데 너무 문어발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부채 비율도 높고 이런 부분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간 저는 관리를 잘해가 우리 개인들 투자에게는 피해가 좀 무섭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에스텍스 그룹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가치 부분도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두 분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에스텍스 그룹주는 아무리 가격 부분의 매력이 있더라도 트레이딩 관점도 쳐다보고 싶지 않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텍스 그룹도 우리 신규적으로는 쳐다보지 말자라는 의견에 세 사람 모두 다 동의하는 부분이겠고요. 마지막 이슈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겹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개성공단 결국은 철수한다는 소식 부분 긴급하게 주말에 계속 나왔었죠. 남북경협주들이 다시 약세를 보입니다. 1일 1비 또한 전쟁 관련주도 난리가 있는데요. 견해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경협주 중에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나무르멘토 전반적으로 이 경협주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내용들이 1일 1비예요. 실적보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뭐 개성공단 철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오늘 시장에 반응하는 모습 별로 없었고요. 지금 개성공단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성공단의 주 생산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 이 기업들의 실적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개성공단의 어떤 생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는 전개가 되겠지만은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5월달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북핵 리스크는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려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철저히 다시 개성공단을 제외한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신창호 멘토에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월 30일 내일까지 독수리 훈련이 끝납니다. 미국과의 훈련이. 그 돌발 행위를 내일까지만 기다린 거 아닐까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 두 분 다 이제 승자하고 두자 패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둘 다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상좀 보는 사람이 그 시작은 거대한데 나중은 미하다. 그 아마 그 관상이 박근혜 대통령이 관상이 더 세답니다. 예,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보다는 더 세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조금 뭐 양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개성공단 폐쇄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사실 방금 우리 남원장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체 국민 GDP에 봐서는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왜냐하면 항해 남도가 전체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쪽 입장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동해안에 러시아 만약에 항공모함이 비행기가 150대 뜬다. 우리는 비상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 상대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이 독수리 훈련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거를 주구장창 이렇게 또 한 달, 두 달 또 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끌고 가 부실하면 낼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훈련 자체를 남해안에 하면 어떻습니까? 꼭 그 서해안 뭐 가까이에 뭐갑니까? DMZ가 뭐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니 남해안 하면 될 거 남해안. 아니면 독도 옆에 한다든지. 이래야 하면 되는데 꼭 그 가까이 해가 사람 끌고 이런 건데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은 조금 서로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엉뚱한 간에 사실 개성 공담은 거의 간에 수공업 수준이거든요. 그 5만 명 캐도 보면 진짜 기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둘 다 원만하게 되는 부분. 일단 결정적인 거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두 분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사화되고 또 두 분이 남쪽 두 분이서 기싸움 한대. 그 기싸움 해가지고 고래등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꼬라지가 없도록 했으면 저는 좋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이 남북 경협주 또는 전쟁 관련주 같은 경우는 뉴스에다 일일비하지 말자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긴급 속보 부분에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 다우존스를 비롯해서 S&P 그리고 나스닥 자체적으로 지금 상승 출발 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해외 증시까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슈앤토크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